그 뭐 시진핑이가 됐던 포스트 시진핑이가 됐던 간에 무슨 선택을 해도 백약이 무효예요. 그런데 문제는 버스는 이미 3번 떠났습니다. 네. 버스가 막차가 이제 했으면 그 연장해가지고 연장 운행 막차를 하나 배정을 했어.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럼 또 연장 운행 막차 배정했어. 그래서 버스 3번 떠났어요. 뭐 막차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또 연장쯤 되면 이거는 이제 다음날 이 길 새벽 첫 차가 되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건. 이게 세계는 이미 중국 제압 100년 게임에 진압을 한 겁니다. 뭐, 우리 좌빨들이 무슨 100년 전쟁 뭐 이런 소리 하죠. 이게 중국의 100년 치욕이랑 똑같은 개념이거든. 중국에서 100년 치욕이란 단어가 나오고 한국에서 곧바로 있다가 100년 전쟁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중국의 100년 치욕이 그거 아닙니까? 100년 치욕을, 물론 그 단어는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그걸 막 띄운 게, 100년 치욕이 이제 대충 이제 태평천국에 난 아편전쟁 무렵부터 해서 1949 중공의 수립 때까지를 100년 치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은 뭐 100년 치욕이든 100년 전쟁이든 이런 게 아니라 중국 제압 100년 게임이에요. 중국을 제압한다는 게 중국 순치죠. 왜냐면 중국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될 때게 변하는 데까지 최소한 50년 이상은 걸릴 것 같고요. 100년은 안 걸리기를 제발 빕니다. 이 첫 번째 버스는 뭐가 떠났냐? 미국의 군사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토 유럽 국가와 일본의 군사력도 급증하고 있죠. 예, 그게 첫 번째 버스 떠난 거예요. 두 번째 버스 떠난 건 뭐냐? 미국과 유럽의 차이나 디리스킹이 공조 수렴하고 있습니다. 컨버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과 노선이 수렴하고 있다. 컨버전, 중국에 대한 정책과 노선이. 세 번째 버스는 뭐냐? 동남아 국가들의 변화예요. 지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데가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버스에 대한 얘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급증. 흔히 미국이 뭐 군사력이 중국에 밀린다. 중국은 뭐 드론도 많이 만들고 있고 전함도 찍어내고 있고 뭐 극초음속 미사일도 하고 있고 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다 있고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거기다가 미국은 아직 힘을 덜 썼어요. 미국이 만약에 드론을 대량 생산하겠다 그러면 한국, 일본, 유럽 시켜가지고 대량 생산하면 자기들까지 얼마든지 대량 생산하죠. 미국이 만약 전함을 찍어내야겠다 그러면은 제가 며칠 전에 다뤘지만 이를 악물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법을 고친 다음에 해외에서 전함을 건조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날부터 한국, 일본 조선소 돌리고 스페인 조선소 돌리고 이탈리아 조선소 돌리면은 무지막지하게 튀어나와요. 아직 힘 안 쓴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주마간상격이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미국의 이제 차세대 전투기죠.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네. 예, 공군이 쓰는 거죠. 이게 이제 2024년 내년에 선정이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경쟁자가 아마, 록히드 마틴하고 노스롭 그루만일 거예요. 경쟁자가 원래 셋이었는데 둘이 남았다는데 그게 누군지도 잘 얘기를 안 해요. 극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2030년대 중반이 넘어서야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최소한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8천억 합니다. 그런 거를 200대, 그러니까 한 16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한 5년, 10년에 걸쳐서. 그래서 200대를 갖추겠다.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인 조종 옵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조종사가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자전이라든지 에너지 무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파워를. 세 번째가 멈티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무인 합동작전. 네 번째가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항속거리가 무지하게 깁니다. 그래서 저렇게 델타형이에요. 날개들이. 더블 델타가 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가는 거. 그걸 더블 델타라 그러거든요. 삼각형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저게 아마 항속거리가 내부 연료를 가지고 한 5,000km씩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와야 중국을 때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군의 브레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해요. 이때까지 미국의 전투기는 유럽 전장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거다. 근데 보시지만 유럽의 러시아라는 게 예를 들어서 페테르부르크 핀란드 국경에서 180km, 160km.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저기 그 모스크바 핀란드 국경에서 한 500km. 그 다음에 북극 전력의 핵심인 무르만스크 핀란드 국경에서 한 180km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짧다고요. 근데 이제 중국을 때리려면은 쟤들이 무슨 뭐 대함 탄도미사일도 쏘고 뭐하고 한다니까 멀찌감치 있다가 뭐 괌이나 뭐 이런 데서 멀찌감치 있다가 떠야 되니까 어이씨 이게 항속거리가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4천 이상 5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가 커지고 저런 그 델타액 혹은 더블 델타액이 됩니다. 이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이거보다 좀 더 빠르죠. 네. B-21. B-21을 이제 B2를 잇는 전략 폭격기라 그러는데 그거 말 맞아요. 네, 전략 폭격기 맞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폭격을 할 뿐만이 아니라 얘가 전장 통제기예요. 그냥 통신 컴퓨터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셉이 다른 거예요. 전장 통제기라니까요. 이게 올해 출고됐죠. 2023년에 출고식이 있었고 이게 2030년경이면 배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 대당 최소 6천억, 7천억, 8천억 합니다. 이거 최소 200대 간다는 거예요. 이거 다 CG죠. 예, 다 CG입니다. CG 제가 여기저기서 따와서 쓰는 겁니다. 예. 이거 당연히 출고식 때도 저기 앞만 보여줬잖아요. 뒤도 안 보여주고 옆도 안 보여줬어요. 예, 출고식 때 앞만 보여줬습니다. 조금 전에 본 그 장면. 네. 무시무시하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폭격만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얘는 무서운 게 폭격이 아니라 전장 통제예요. 이 전장에서 얘가 높이 떠 있고 안 보이게 거기 그 아래서 움직이는 이제 배,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잠수함, 또 다른 비행기, 무인기 이게 전체가 다 얘에 의해서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situational awareness 전장의 전체 상황을 각각의 그 단위가 다 함께 공유하는 상태가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사일이나 이런 걸 유도하는 걸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전자전 실행해주고 무서운 애예요. 저게 이제 곧 전력화되죠. 뿐만 아니죠. 지금 F-35A를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건지 한 300대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엔진 개비하고 있거든요. 엔진을 지금보다 훨씬 파워풀한 엔진으로 개비해요. 왜 파워풀하겠을까요? 엔진을. 하나는 연료 효율을 높여가지고 항속거리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여보겠다. 뭐 3,000km 이상, 3,000km 정도 가는 항속거리로 늘려보겠다. 그 이상 가는 걸로 늘려보겠다 하는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전기를 많이 쓰겠다는 거예요. 아니 F-35에서 전기 쓸 일이 왜 있어? 얘가 전자전기 역할을 해요. 그게 굉장히 강해져요. 지금도 얘가 그러니까 suppression of enemy seed라 그러죠. enemy air defense. 예, 그러니까 seed. 그러니까 상대방 방공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F-35에 분명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엄청 강화되죠. 뿐만이 아니라 얘가 유무인 복합작전, 멈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KF-21 뭐 형상에 그게 뭐 앞에 뭐 무장창이 있다 없다 이런 거의 단점이라 그럴까 제약이 있던 없던 간에 상당히 쓸만한 4.5세대 그 플랫폼을 갖추고 우리가 거기서 뭐 전자전기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유무인 복합 운영도 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제한되지만 걔가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완전히 더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다음에 걔를 아까 말씀드린 전장 통제기로도 쓸 수 있고 그런 용도들이 있거든요. 즉 다시 말하자면 기체와 상관없이 에너지가 충분하고 전기가 충분하다면 기체와 상관없이 그게 뭐 6세대 무슨 지능이든 6세대 뭐든 그걸 다 해볼 수가 있다고요. 얘가 그거 역할을 해줘요. 그 선도부대를 치고 나간다고요. F-35가. 그 업그레이드가 지금 기획되고 진행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F-35가 F-35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예, 무서운 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콜라보 무인 전투기죠. 예, Collaboration Combat Aircraft. 우리는 무인 편대기라고 하고 있고 저게 이제 저거가 지금 그 개발이 대한항공이 되죠. 그래서 흔히 로얄 윙맨, 그래서 KUSLW라 그러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좀 클래스가 다르죠. CCA가. 이거는 2030년 이전, 즉 NGAD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투입되기 시작할 거예요. 굉장히 좀 빨라요. 걸음이. 그래서 이걸 먼저 F-35 같은 걸로 돌려보고 B-21로 돌려보면서 운영 노하우와 전술 교리를 쌓아가겠다는 거예요. NGAD 나오기 전에. 이게 이제 공식 발표된 게 아니라 이런 쪽에 냄새를 맡고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저 위아래로 있는 게 지금 저게 CCA입니다. 무인편대기입니다.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게 NGAD거든요. NGAD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F-22보다 커요, NGAD. 굉장히 큰 비행기예요. 그러면 그 NGAD랑 비교를 딱 해보면 제 크기는 지금 거의 우리 KF-21만 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KF-21보다 아마도 고급 사양일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엔진을 쓸지 모르겠는데 KF-21보다 고급 사양일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무시무시한 애예요. 거의 뭐 F-15 엔진 같은 거 쓸 수 있어요. F-110의 132 모델. 최신 F-15 엔진. 굉장히 좋은 엔진이거든요. 그런 비슷한 거 쓸 수 있다고요. 저 엔진 좋은 거 쓸 수 있어요. 그것도 쌍발로 F-15급 비행기란 소리죠. 이게 거의 그러니까 싸구려, 그러니까 염가가 아니에요, CCA가. 이거를 최소 1000대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F-35 300대에 2대씩 채워서 600대 배정하고, 그 다음에 B-21에 B-21도 곧 나오니까 그 200대에 채워서 400대 운영한다. 그래서 이걸 1000대 만들겠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뭐야? 완전히 개비한 F-35 300 플러스 저런 무시무시한 CCA, 저것도 장거리 나는 애거든요. 그 날개가 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더블 델타 같이 생겼잖아요. 저게 이제 기름 많이 넣겠다는 거거든. 그럼 무시무시한 F-35와 업그레이드된 F-35와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CCA 600대. F-35 300대. 그런 거 벌써 900대야.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전장통제기 200대와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CCA 400대. 그럼 600대야. 그럼 합계 얼마야? 1500대야. 그게 전부 장거리로, 그러니까 이 운항거리가 긴, 항속이 긴 장거리 항속을 가진 중국을 겨냥한 최첨단 비행기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런 데서만 끝나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래 장거리 공격 헬기 결정된 거 아니에요? V280 벨 사건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름이 좀 이거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FLRA인데 FLRAA죠. 이게 이제 이 이름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미래, future, 장거리, long range, 그 다음에 attack aircraft, 공격 헬기. 이게 괴물이에요. 우리가 치누크, 초대형이잖아요. 치누크가 마력이 12,000마력, 10,000마력 그래요. 우리 그러니까 치누크의 엔진 마력이 우리 수리온의 2배 반쯤 돼요. 그런데 얘는 우리 수리온의 4배, 5배쯤 돼요. 그러니까 치누크보다 큰 비행기예요. 파워풀한 비행기예요. 시속 500km인가 가잖아. 엄청난 육중한 덩치를 가지고. 제가 항속거리가 제급유 없이 한 5,000km 나올걸요? 괌에서 떠서 중국 본토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비행기를 왜 만드냐고. 이게 중국 겨냥한 거예요. 중국 겨냥이에요, 이거. 100% 중국 겨냥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인도파시픽에서는 그 사람들 용어로는 거예요. 인도파시픽,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우리가 유럽에서 러시아를 주적으로 해서 했던 그 주전장으로 했던 그때 무기 체계와 개념이 다르다. 인도 태평양에서는 항속이 길어야 된다. 항속이 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가져갈 필요가 없죠. 너무 비싼 비행기죠. 또 우리한테 팔지도 않을 텐데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근접 공멸 독침이거든. 너희 중국 사고 치면 우리 너희랑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저런 종류의 그러니까 장거리 항속이 없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그게 분산형으로 중국의 패더라도 일부 깨지고 일부는 살아남아서 복수를 할 수 있는 응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 가야 되죠. 제가 그래서 항모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공군 쪽,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육군의 그 괴물 그 초고속 그 기동 헬기 보여드렸지만 이제 해군도 만만치 않죠. 예, 공격 원잠이 이게 1940년대에 배치될 겁니다. 이건 뭐 꼭 중국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사이클이 그렇게 온 거예요. 차세대 공격 원잠 SSNX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버지니아만 해도 무시무시한 공격 원잠인데 이제 차세대쯤 되면 얘는 이제 무인 잠수정 같은 거 품고 있다가 놓기도 하고 또 그걸 걷어들여서 다시 에너지 공급하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들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1940년대면 저게 이제 줄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미 아마 짓고 있다고 하는데 컬럼비아급 차세대 핵 탄도미사일 원잠. 이제 한국에 조금 있다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내죠. 한국에 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옵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 항구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때도 말했지만 그 핵탄도미사일 원잠은 원래 모습을 안 드러내요. 그 항구가 아니라 무슨 자기들 기지인 그 디에고 가르시아 인도양에 있는 거기도 모습을 잘 안 드러내요. 근데 이거를 중국 코앞에 있는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건 그래서 항구 방문을 한다라는 건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굉장히 엄중한 경고죠. 저건 중국이나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죠. 당연히 미국의 그렇게 핵 억지력 중에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저겁니다. 네, 핵탄도미사일 원잠 SSBN 저거 아마 짓고 있을 거예요. 차세대 컬럼비아급.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일부는 중국을 겨냥해서 한 거고 특히 이제 그 원잠 쪽은 때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은 무기 세대 교체 주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재원이 있어요. 중국의 무기 세대 교체는 이미 피크가 지나가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신나게 무기 찍어내고 있는데 그거는 2000년, 2010년에 디자인한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무기 세대 교체 주기가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이 세대 교체 주기가 이거 제 말 아닙니다. 미국 장성 말입니다. 중국보다 세대 교체 주기가 한 15년에서 20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중국이 마치 뭐 굉장히 따라온 것 같이 안 그래요. 박자가 다를 뿐이야. 지금 가지고도 너희는 충분히 밟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거든, 세대가. 너 한번 쫓아와봐. 임마, 가랭이 한번 찢어져 볼래? 이 얘기야, 이게 지금. 거기다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 어떻게 NGA가 비행기가 한 대가 6천억 원, 7천억 원이야. 미국의 그 천조국 입장에서는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200대? 그거 얼만데? 160조? 그러면 그게 160조야? 그러면 그게 200대? 160조? 그러면 그게 저기 빌리언 달러로 얼마, 한 140 빌리언 되는데요? 야, 우리 옛날에 말이야, 그 이라크랑 그 아프간 건드릴 때 1년에 300빌리언씩 쏟아놨어? 그 껌값이네. 그거 뭐, 한 절반도 안 되나? 야, 질러. 근데 한 해에 질르는 것도 아니거든. 한 5년, 10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염두에 둬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우크라 그 지원한 거 가지고 뭐 그 고립주의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시민을 위해서 써야지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쟤들 돌았나 그 생각을 하죠. 왜냐?
우크라이나에 지금까지 질른 돈이 물론 작은 돈 아니죠. 엄청난 돈이죠. 한 400억 달러쯤 될 겁니다. 40빌리언. 옛날 이라크 한참일 때, 아프간 한참일 때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00빌리언에서 300빌리언을 질렀어요. 매년. 그러니까 국력을 얼만큼 낭비했는지 알겠죠. 20년 동안 6조 달러인가 7조 달러를 질렀거든요. 국력을 무지하게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온전하게 굳어가지고 저런 데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3부에서부터는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